많습니다. 방광이 좀 양이 많아요. 이제 첫 강의로 선택하기에 양이 좀 많긴 한데, 지난 시간에 조금 빠진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6부의 모식도고, 이게 5장의 모식도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해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그 충동치법 강의 스케줄을 보면, 항상 6부와 5장을 따로따로 강의를 해요. 처음에 6부를 하고, 그 다음에 5장을 하는데, 강의를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이 6부와 5장은 전혀 달라요, 정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다르고, 돌아가는 순환 시스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복진도 다르게 봐야 되고, 오행열 조합도 달라요, 전혀 사용하는 방법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오행침법이나 상암침법을 공부해 보면, 처음에 제가 잊어버리라고 했던 상생상극표에 맞추어서 5장과 6부를 똑같이 보기 때문에 6부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6부를 이 근거역계 질환이라든지 개별적인 병증에 제대로 맞춰서 쓸 수 없었던 이유가 5장과 비슷한 현상에서 그냥 오행의 순환관계로만 보니까 잘 이용하지 못했던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6부와 5장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들어갈 테니까 이 기회에 숙지를 하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6부의 오행열 조합을 사용하는 방법들 5장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입입니다.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이제 전음과 후음이에요. 그러니까 6부는 이 5장은 딱 보면 뭔가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죠. 5장은 순환 시스템인데 그 6부는 일방적인 하행 시스템이에요. 입에서 먹고 중간에 영양분 흡수하고 대소변으로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얘는 순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답이 없어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6부의 존재 이유는 5장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입을 통해서 수곡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이 6부의 장부 순서는 위장이 있고 3초 소장이 같이 있고 방광과 대장이 나누어지고, 이 위장과 3초와 방광은 물이 지나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위장과 소장과 대장은 이 수곡 중에서 복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면 소장 주액한다고 그러고 대장 주진한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진액의 흡수를 통해서 영혈을 생성을 하는 거고, 그 영이 이제 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신결로 분배가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이 지나가는 길에서 그 방광의 진액 장원을 한다고 하는데, 방광이 그 물에서 쓸 수 있는 진액을 일정 부분 흡수를 하면 그게 이제 6부의 어떤 자음이라든지 이런 역할로 일부분 쓰이게 되는 게 이 6부의 활용이기 때문에 이 6부는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부의 문제는 지금 이제 표시되어 있는 위장, 3초, 소장, 방광, 대장이 복부로 보면 복진을 통해서 표현이 되죠. 그죠? 대략 그려보면 저 위장의 문제는 중안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6부의 문제는 뭐냐면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곡이라는 거는 한번 들어오면 영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는 다 대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대사가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비장의 원화가 제대로 관여를 못하면 위장에 어떤 수곡의 정체물이 생기게 되면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한혈조수 편차에 따라서 다양한 병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중안에 압통이 나타나면 위장에 뭔가가 걸려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걸려있는 걸로 인해서 이걸 이제 식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식적이 생겼는데 그 사람의 한혈조수 편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열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불이 되기도 하고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관원과 성문을 우리가 같이 보는데, 실제로 이 관원이랑 성문은 위치는 다르지만 진단을 해보면 성문에서만 거의 반응이 나타나요. 관원에서는 반응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이 소장이랑 3초가 요 배꼽 가운데 부분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는 물을 흡수하고 하나는 여기서 액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제 소장과 3초의 문제는 이 배꼽 밑에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은 양쪽 천추에서 반응이 나타나죠. 천추에 반응이 나타나면 대장에 뭔가 정체물이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방광의 문제는 중국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중국
이 앞통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마지막에 실습도 잠깐 할 텐데, 중국의 반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에 소독되지 않는 밖에 있는 기왕지부가 있는데, 이 기왕지부가 담이죠. 담의 반응은 여기 1월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열을 양곡지구를 동시에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이 전중의 앞통을 확인을 해서, 열흘 경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양곡이 아니라 지구를 쓴다. 이제 요거를 앞으로 육부를 공부하시는 동안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진을 원래는 이제 환자가 오면 오장육부 복진을 동시에 하는데 생각은 달리 해야 돼요. 이 육부의 복진과 오장의 복진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과 병리가 다르니까. 이 앞통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장 같은 경우는 복진을 하면 이제 중부의 앞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중, 그 다음에 거골, 장문, 그 다음에 좌우 소복부와 황수. 뒤에서는 신수에도 반응이 나타나는데, 얘네 둘을 당분간은 별개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별개로. 전혀, 다른 것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그래요, 당분간은. 나중에는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보는 눈이 생기겠지만, 당분간은 이 육부 위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육부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육부의 오행열 사용 방법과 전혀 다른 게, 이 오장에는 피맥을끈골이라는 개념이 혈자리 단위로 이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근병이 생기는 거죠, 근병. 이게 이제 간에 뭐 대돈이라든지 행간이라든지 태충, 중봉이라든지 곡천에서 따로따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간에 문제가 생기면 간의 병리를 해결하면 근병이 좋아지는 거.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가 뭉치기도 하고, 안면이 떨리기도 하고,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근병으로 보는 거죠. 육부랑은 다르죠. 육부에서는 목혈이 이제 경근을 조절한다고 말씀드리고, 이목을 중심으로 하는 목혈을 쓴다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오장이랑은 다른 겁니다, 전혀. 뭐 예를 들어서 신장의 예를 들면, 신장 같은 경우는 신장에 병리가 생기면 골병이 생겨요. 이것도 마찬가지, 골병. 골병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골수가 부족해져서 우리 관절 마디마디 윤활유가 줄어들면 뚝뚝거리는 현상이나 강직 증상, 흔히 조조강직으로 많이 표현이 되죠. 그런 류의 증상이 생기는 건데, 그건 이제 신정 부족이라든지 신음모라든지 신장의 열울이라든지 이런 병리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건 이제 신장을 조절하시면 골병이 좋아지는 건데, 육부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었죠. 통곡을 얘기를 하면서 왜 골수를 조절을 하고, 방광에서 일부 흡수한 진액을 통해서 이 육부의 담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소장삼초를 자은광하는 역할을 한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오행침을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보시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이건 그냥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을 위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